한덕수 총리의 1심 선고는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와 많은 부분이 이어져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인데요. 특검의 구형을 뛰어넘는 선고가 내려진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간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정을 알리는 평화적, 합법적, 호소용 계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런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하지만 한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계엄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정부터 실행까지 위헌 위법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해제가 평화적으로 이뤄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도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하여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번 판단은 다음 달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의 중대 가늠자로도 평가되는데 내란으로 인정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를 소방청 등에 지시했고 한 전 총리도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에 해당합니다. 그에 따라 이상민은 포고령 발령 후 조지호 호석군에게 전화하여 그 지시를 이행하였고 그 다음 날 그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불구속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장관과 추경호 의원 등의 재판에도 줄줄이 영향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어제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첫 판단도 나왔는데요. 다음 달에 있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채원 기자 나와주시죠. 네, 한 전 총리는 어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무려 8년이나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이번 선고에서 가장 주목됐던 건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단호하게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라고 표현하면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과거에 있었던 아래로부터의 내란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내란 사례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가담자들을 더 중하게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그래야 앞으로 이 같은 친위 쿠데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명확히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한 전 총리와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장관도 다음 달 12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원에 출석한다고요? 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일반 이적죄 재판 3차 공판에 출석합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재판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이적죄 재판의 경우 국가 안보 사항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비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오늘도 재판은 공개가 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외에 오늘 법원에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해병특검은 오 처장이 고의로 특정 사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로 오 처장을 기소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내란 선동 혐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과연 내란이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그 질문에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었고 권력자에 의해 자행된 친위 쿠데타라며 과거 내란보다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내란을 빠르게 종식시킨 건 국민이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에서 형량보다 더 주목을 받은 건 법원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임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 즉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이 불러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계몽성, 경고성 계엄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폭동 사태까지 불러온 윤 전 대통령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하듯 주장하는 사람들,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내란을 막은 건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과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경 덕분이라고도 했는데 이 과정에선 목이 맨 듯 잠시 말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의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재 선고문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시간가량 한덕수 전 총리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란의 위법성, 또 국무위원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주요 국면에서 단호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임강빈 기자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선고는 시종일관 단호했습니다. 선고 초반 바로 12.3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고 한덕수 전 총리에게 국정 2인자로서 헌법 수호 의무와 책임을 외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 과정에서도 내내 송곳 질문과 직설 화법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전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지난 40몇 년 동안 없었고.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기 그랬습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전에. 자신도 피해자라 주장하는 국무위원을 향해선 무책임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예. 전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상민 전 장관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고. 그러면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과태료 50만 원에 처합니다.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즉각 감치를 결정했습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겠는데요.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는 양치하는 게 없습니다. 저는 거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한 특검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병합하도록 공소장 변경을 제안한 것도 이 재판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 유죄의 심증을 드러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국무위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